라스트 성공 전략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2부장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기관의 매물이 이어졌는데요. 기관의 순매도보다 투신권의 매도가 더 많은 것도 역시 어제와 동일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8포인트가량 더 내리긴 했지만 2030선을 이탈했다는 데 더 큰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 매물 탓에 500선을 빼앗기고 주말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시황센터 가서 듣기로 하죠. 네, 12월 23일 금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 국내 증시는 숨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7.9포인트 하락한 202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주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2040선 디뎌보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기관이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개인 쪽에서 적극적인 포지션이었지만 매수 강도도 크지 않은 가운데 9시 구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장중 전반적으로 2030선 초반에서 숨고르다가 2030선마저 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나흘 만에 5일선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그 매수 물량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7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도 장중에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6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는데요. 연기금도 사주지 않는 가운데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는 1,4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500선 이탈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7포인트 내리면서 499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일주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여전히 발목을 잡으면서 9시 구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외국인마저도 돌아선 상태였는데요. 결국 500선 이탈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29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1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4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완연한 연말 분위기 속에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른 1151원 2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150원대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역시 상승 압력이 됐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도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수급이 균형을 보이면서 1150원대에서 초반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92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코 마찬가지로 얕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돌아선 상태 2% 하락했고요. 하지만 조선주광세, 현대중공업은 3.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LG화학은 부진한 모습인데요. 1.5%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오릅니다. KB금융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도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SK에너지는 오늘 브라질 광구 매각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3%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52주 신고가도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3거래일 연속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1.7% 하락했고요. 동선은 오늘 연속으로 오르면서 1% 상승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아직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반등했습니다. SFA는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부진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주 오늘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현대중공업부터 대우조선해양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3.5% 오르면서 조선주가 또다시 오늘장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화학주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선별적으로 종목을 매수하면서 등락의 엇갈림이 나타났는데요. 고유가 행진 속에 정유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SK에너지와 S오일에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SK에너지는 브라질 광구 매각 소식도 호재가 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모습이었고요. S오일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행진이 부담이 된 업종도 있었습니다. 항공과 해운주들이 집중해 있는 운수 창고 업종은 코스피 지수의 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대상선이 5.7% 하락했는데요. 개별적인 부담 요인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마감을 앞두고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대한해운이 2.6%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3%대로 하락하면서 운송주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손해보험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손을 뻗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해율 개선 기대감에 어제부터 반등의 기미를 보이더니 오늘 장에서는 오른 종목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52주 신고가 다시 쓰면서 4% 급등했습니다. 현대해상도 5%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3%대로 오르면서 손해보험주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12월 들어서 지수가 7% 상승했고요. 연고점도 무려 9번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번 한 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미리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로 가서 배성영 수석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장이 끝이 났는데 2030선 이탈, 그래도 참 얕은 조정만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장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2000선을 넘어서면서 단기적으로 펀드 환매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지수의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지수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빠르게 업종별로 순환매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과 조선 그리고 금융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 은행주와 증권주에 이어서 금일 삼성화재와 같은 종목들, 즉 다소 소요되었던 보험주까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역시 특징을 보시면 역시 업종 내에서도 또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매수 주체가 자문형 랩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등 다소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는 그런 매수 주체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종 내에서도 1등 종목에 좀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증권주에서는 삼성증권, IT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보험주 내에서는 삼성화재가 금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의 상승 탄력 둔화가 우리까지도 영향을 미친 날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밤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서 뉴욕 증시는 휴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 포함해서 미국 증시도 휴장을 맞이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역시 주요 경제 지표 예정은 없지만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전반적인 지표들도 최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경기 개선의 그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일 미국에서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월 0.8% 하락에서 다소 좀 감소된 0.7%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도 전월 54포인트 정도에서 56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연말 미국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지표는 역시 이제 중국 관련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1월 중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연중 최고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중국 상해 증시에는 최근 정부 정책 규제라든가 그러한 측면들이 좀 긴축 정책이 좀 다소 강화되면서 시장이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다음 주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지난달 발표된 OECD 경기 선행 지수, 즉 OECD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상승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 중국 내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 반전의 그런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한다 그러면 연말 계속되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번 해 폐장을 하기 전에 중국 증시 경기 선행지수가 턴을 한다면은 며칠 안 남았지만 다음 주에 더 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리만 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있기에는 아까운 시장이 다음 주에 펼쳐질 것 같네요. 예, 일단 뭐 다음 주 주요 이슈가 역시 이제 배당락 28일 예정된 배당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상승 추세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제지표 내용들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고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연말 연초 상승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추세에 대응하는 시장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일단은 뭐 지수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일부 차익 실현을 병행하실 필요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 위주로 빠른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 1등주로 선택과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업종 내에서도 1등주만 가는 또 다른 차별화가 내부적으로 더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한 6.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간 코스피만큼도 오르지 못한 대형주 업종 1등주 가운데서 좀 사볼 만한 싼 종목은 없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 최근 IT 섹터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소 기타 종목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디램 가격이 1달러 이하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급 악화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좀 주가 흐름상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한 회사이고 지금 PER 기준으로도 글로벌 피어 대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주가의 바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뭐 이러한 종목은 다소 긴 호흡에서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4분기 역시 이제 실적 우량주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유가 상승 수혜 종목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보시면 뭐 정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LG 상사라든가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 OCI 같은 종목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일이 배당락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곧 배당주에 따른 배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28일까지 주식을 사서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주 월요일이 27일, 뭐 잘해봤자 한 이틀 정도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배당주 사는 건 너무 늦습니까? 일단은 주가 수준과 그동안의 상승 추세 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올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 배당 수익률 역시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그 배당 락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역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내에서도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당주 만약에 사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주요국 간의 환율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11년 세계경제 3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환율 정책 공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환율 갈등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금융시장 불안, 정책수단과 국제공조의 제한을 세계 경제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꼽고 내년엔 성장세가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흥국 소비시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논란 끝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오늘 울진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을 경주에 있는 방패장에 처음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인수 저장 시설을 버스로 막아서며 시위했고 일부 시민들은 아예 시설 입구에 들어눕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반입된 방패물은 인수 저장 시설에 2012년 말까지 보관된 뒤 공사 중인 지하 처분장 완공과 함께 옮겨져 최종 처분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신도시, 수도권에서 모두 올라 5달째 계속되고 있는 오름세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학군 수요 등까지 겹치면서 한겨울임에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매시장은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경북, 경기, 강원에 이어 인천으로까지 구제역이 확대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인천 강화군 양도면의 대지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품 한우의 고장인 강원도 횡성에서는 어제에 이어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섬 지역인 인천 강화군까지 구제역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사태가 전국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의 오전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타한테 선물은 받아야 되는데 양말 걸어둘 힘마저 빠지면 안 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